그러니까 상상해봐. 네가 승모근이라고 치자. 그리고 너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두 부분은 항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리고 그중 한 부분만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아파. 그리고 그래서 머리도 아픈 거야. 왜냐하면 여기 후두신경이 눌리거든. 그리고 네 주인은 항상 너를 없애고 싶어하고 네 긴장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너를 늘리거나 어떻게든 이완시키려고 해. 하지만 내 아래쪽 두 부분이 심하게 위축돼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야. 손으로 어떤 움직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손이 올라갈 때마다 긴장되는 건 바로 이 위쪽 부분뿐이야. 그리고 아래쪽 부분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얇아지고, 더 얇아져.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어. 그래서 그는 너에게 보톡스를 주사하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그는 가장 긴장이 많이 느껴지는 그 부위에 바로 보톡스를 주사해. 그리고 잠시 동안은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후에는 그 통증이 더 심해져. 그리고 네 주인은 어깨가 더 앞으로 쏠리는 걸 알아차려. 이제는 뒤통수에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지럼증도 생기고 목도 움직이지 않게 됐어.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모든 걸 한 걸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그리고 너는 점점 더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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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아져. 왜냐하면 너는 승모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네 역할은 어깨뼈를 뒤에서 잡아주고 자세를 유지하며 우리가 무언가를 당길 때 움직임에 참여하는 거야. 하지만 내 주인의 삶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어. 그가 하는 최대한의 동작은 이렇게 뭔가를 자기 쪽으로 당길 때야. 그 문을 열어서 자기 차를 타는 거지. 그 외에는 너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점점 완전히 위축됐어. 그리고 네 주인은 죽었지. 그래서 너는 점점 완전히 위축됐어. 그리고 네 주인은 97세까지 살다가 죽었지. 계속 두통에 시달리면서 말이야. 왜냐하면 너의 약함은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게 힘들 거야. 그리고 어지러움도 계속될 거야. 그리고 계속 아플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모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꽤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근육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모든 부분은 견갑극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 견갑골에서요. 위쪽 부분은 경추와 후두부에 붙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이렇게 동작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근육을 세 부분으로 나눴을까요?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나눕니다. 위쪽 부분은 어깨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견갑거근과 함께 작용하고 삼각근과도 함께 작용합니다. 삼각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승모근이 과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중간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능형근과 함께 뒤쪽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승모근은 항상 다른 근육과 함께 작용합니다. 항상 다른 근육과 함께. 어디에서나 승모근이 관여합니다. 별도의 움직임입니다. 결국 승모근이 혼자서 하는 동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바로 이 아래쪽 움직임만이 예외인데 그래도 광배근과 함께 작용합니다. 승모근의 중간 부분은 견갑골을 모아줍니다. 이 동작에는 능형근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 동작 역시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견갑골이 점차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후면 삼각근도 약해집니다. 즉, 이 승모근 부분은 능형근, 후면 삼각근, 그리고 부분적으로 광배근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리고 승모근의 하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을 생각해보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근육이 사라질 때쯤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프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될 거예요. 바로 이 흉추 부분이 하부 승모근의 약화로 인해 가장 덜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아래쪽 부분에서 하부 승모근이 광배근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서 승모근과 광배근 사이에 유착이 자주 생깁니다. 하부 승모근의 끝부분은 우리 몸의 12번째 흉추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의 근막 사이에서 유착이 자주 생기는데 이것이 이후에 광배근과 승모근 모두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능을 회복할 때는 바로 이 하부 승모근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모근의 상부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위가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지럼증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통증과 지속적인 근육 긴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바로 여기 아래쪽에서 충분한 힘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견갑골이 여기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상부 승모근 부위와 견갑골근, 즉 항상 긴장되어 있을 수 있는 근육의 긴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근육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은 똑같은 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졌을 때 긴장이 느껴진다면 근육을 바로 이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심지어 만약 마사지를 해봤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다면 우선 이렇게 해보세요. 하부 승모근에 자극을 주고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의 긴장 부위와 트리거 포인트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곰을 준비하세요. 셀프 마사지를 처음 하신다면 테니스 공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셀프 마사지에 익숙하다면 더 단단한 공을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신의 견갑골 아래쪽 끝을 찾은 다음 그 아래쪽 부위를 모두 마사지해 줍니다. 즉, 견갑골과 척추 사이, 만약 선을 아래로 그린다면 바로 이 바닥 쪽, 그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이 견갑골 끝과 척추 사이의 이 부위보다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보통 이 근육의 이 부분은 평균적인 사람, 즉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무직 불쌍한 사람에게는요. 이 부분을 여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공은 여러분의 몸통 너비와 크기에 맞게 선택하세요. 이 모든 부분을 12번째 흉추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추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략 갈비뼈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대략 끝나는 지점이 바로 승모근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벽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벽이 없다면 이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벽이 있다면 사실상 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대략 아래쪽 끝을 자신의 견갑골에 맞추고 몸과 벽 사이에 공을 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부위를 찾았다면 그 부분에 공을 잠깐 대고 계세요. 여기서 압력을 더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긴장된 부위도 있고 덜 긴장된 부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갈비뼈 위에서요. 더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성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누르는 강도를 조절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세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조심스럽게 하세요.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괜찮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처음 몇 번 한 뒤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승모근 자체의 긴장 부위뿐만 아니라 이 광배근 부위의 긴장도 함께 완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승모근과 광배근의 근막 사이에 생긴 유착도 풀어줍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 근육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혹은 한 근육이 다른 근육을 덮고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 사이에. 이 근막은 근육을 덮고 있는 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근막들이 서로 달라붙고 유착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두 근육 모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충분한 힘을 낼 수 없고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아주 자주 주목받지 못하고 마사지사들이나 심지어 경험 많은 셀프 마사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보통은 척추와 견갑골 사이, 이 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왜 주로 이 부위를 마사지할까요? 그곳에는 트리거 포인트와 긴장된 부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서 승모근을 마사지할까요? 이 부위가 보통 더 많이 과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쪽 승모근으로 올라갈수록 이 부위에서 더 많은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통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는 보통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이죠. 움직임도 없고 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금 제가 몇 초 동안만 풀어줬는데도 보이시죠? 제 몸이 이렇게 펴졌어요.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펴집니다. 이제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시도해봐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효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몇 군데만 풀어줬는데도요. 아마 근육이 활성화된 것 같고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견갑골을 뒤로 당기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도식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식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승모근은 왜 승모근이라고 불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하면 보세요. 정말로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 되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바로 윗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상부 승모근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항상 움직입니다. 특히 윗부분이요. 윗부분은 우리가 손으로 어떤 움직임을 할 때마다 작동합니다. 머리가 돌거나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숙여질 때마다 모두 윗부분 승모근이 작동합니다. 중간 승모근도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뻗을 때는 중간 승모근이 구심성 수축을 합니다. 이 근육은 견갑골이 척추와 가까워질 때 하는 이런 움직임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구심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중간 승모근입니다.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은 300%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하 상태입니다. 과부하죠. 여기는 50%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부 승모근은 몇 퍼센트 정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마이너스 320, 즉 이른바 과소부하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학이론 개념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최신의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수학적 계산과 공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모근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상부를 이완시키고 중간 부분은 조금 더 부하를 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부는 제대로 부하를 줘야 합니다. 자, 이미 조건을 만들었고 이 부위를 활성화시켰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근육 사이의 이 틈들을 풀어주는 걸까요? 호기심 많은 시청자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꼭 해야 하나요? 그냥 바로 운동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바로 여기서 말리겠습니다. 청년이요. 사실 근육 사이에는 두 개의 근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공인가요? 아니면 빈 공간인가요? 여기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바로 이 틈, 근막 사이에 동맥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파란색입니다. 정맥. 림프관입니다. 신경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들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근육 자체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 구조들은 근육을 통과하거나 지나서 다른 근육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유착 과정이 발생하고 근육 사이에 결합 조직이나 연결다리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압박에 가장 덜 영향을 받는 것은 동맥입니다. 왜냐하면 동맥은 압력이 강하고 벽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동맥을 눌러보려고 해도 그냥은 잘 되지 않습니다. 힘이 부족할 겁니다. 정맥은 쉽게 눌리고 림프관도 꽤 쉽게 눌립니다. 신경도 문제없이 눌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압박으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육에 혈액이 더 많이 차게 됩니다. 하지만 정맥 흐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잘 견디지 못하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림프 흐름이 방해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맥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경이 눌려서 신경지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여러분의 운동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섬유의 일부만 움직임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큰 신경가지가 눌리면 전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피로해지고 부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작은 신경가지가 예를 들어 이 근육의 일부만을 지배한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겠지만 이 부분만 뒤처지거나 계속해서 부상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모든 구조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부 승모근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위를 풀어준 후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방금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해봤더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숟가락도 내려놓고 접시도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드세요. 일어나서 공이나 뭐든지 잡고 벽 근처에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댓글에 감사하다고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이 근육을 단련하고 싶어집니다. 이 근육이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자,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싶어. 나를 긴장시켜줘.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밴드를 가져와서 문에 고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집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을 나가지 않고도요. 나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문만 있으면 됩니다. 문을 여세요. 직접 나가지 마시고 문 이쪽 편에 그대로 계세요. 자, 밴드를 손에 들고 이제 우리 쪽으로 당깁니다. 당기고 그리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마사지했던 부위, 즉 하부 승모근이 있는 그곳이죠.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위에 양쪽 견갑골의 아래 끝이 바로 여기 있어요. 견갑골의 아래쪽 끝,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들을 움직이려고, 즉 여러분은 노력해서 몸을 젖히고 실제로 몸을 젖힙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기면서 견갑골의 아래쪽 끝으로 바로 이곳, 여러분의 하부 승모근이 시작되는 지점을 향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12번째, 뭐 괜찮아요. 잘 안 되는 분들은 12번째, 11번째 흉추 쪽으로 그 가시돌기에 견갑골의 아래쪽 끝으로 가시돌기까지 닿으려고 해보세요. 12번째 흉추의 가시돌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닿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12번째 흉추 그리고 승모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가시돌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근육이 어떻게 긴장되는지 느껴질 거예요. 팔꿈치 끝이 약간 아래 바닥이 아니라 대략 45도 각도로 바로 이쪽을 향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움직여줍니다. 가시돌기까지 닿으려고 45도 각도로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움직여줍니다. 12번째, 11번째 척추까지. 자신의 견갑골 아래쪽 끝으로 가시돌기까지 닿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이 쏠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다음 운동은 벽 근처에서 하부 승모근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일어서서 등을 벽에 대고 팔꿈치로 벽에 닿도록 합니다. 지금은 팔꿈치로만 벽에 닿고 있습니다. 발꿈치는 대략 어깨 너비로 벌려줍니다. 발, 벽에서 발꿈치까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팔꿈치 외에는 지금 벽에 아무것도 닿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는 엉덩이 근육의 크기에 따라 약간 닿을 수도 있습니다. 발 너비만큼 떨어져 서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벽에 닿게 됩니다. 팔꿈치로 벽에 닿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팔꿈치만 닿아야 합니다. 이 자세에서 이미 견갑골 사이의 근육이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바닥을 위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벽에 닿으려고 해보세요. 이 자세에서는 견갑골 사이의 근육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갑골 자체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은 대원근, 소원근 등 다양한 근육들이 움직임에 관여하게 됩니다. 후면 삼각근도 약간 관여하지만 여기서 주요한 움직임은 능형근과 중간 승모근 외에도 극하근이 매우 잘 작용합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팔을 모으는 순간에 어깨뼈가 벽에 약간 닿아도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부 승모근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팔을 이렇게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이것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손으로 벽에 닿으려고 해볼 겁니다. 여기서도 하부 승모근이 그렇게 잘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중간 승모근과 다시 극하근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승모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작을 추가해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자세였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팔은 그 두 자세의 중간쯤, 약 45도 각도로 두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자세는 몸을 따라 이렇게 팔이 있고 여기 상완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대략 90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위해 필요한 자세는 바로 45도 각도입니다. 그리고 팔뚝은 상완에 대해 90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가 팔뚝이고 여기가 상완입니다. 이제 이 자세에서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90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는 이미 45도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는 바로 하부 승모근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근육이 동작에 아주 잘 활성화됩니다. 이 운동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덜 발달된 부분이 동작에서 아주 잘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부 승모근을 발달시키기 위해 고무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쉽게 늘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팔을 바닥과 평행하게 두고 이렇게 밴드를 늘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하부 승모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주로 중부 승모근, 능형근, 그리고 약간은 상부 승모근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부 승모근도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했던 로코모티브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는 이 자세에서 밴드를 45도 위쪽으로 당겼습니다. 운틀이 바로 이런 동작에 아주 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 정도 높이에 두고 밴드를 늘린다면 이 자세에서는 바로 하부 승모근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이미 하부 승모근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밴드도요.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팔뚝의 위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즉, 팔을 이쪽으로 당기지 않고 바닥과 약 45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팔은 이렇게 곧게 펴지 않고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팔을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뒤로 당기려고 노력하세요. 마치 뒤에 벽이 있어서 팔꿈치로 뒤쪽 벽에 닿으려는 것처럼요. 벽에 닿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무밴드를 잡고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고무밴드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최대한으로 늘리면 이미 가슴에 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손이 이 위치에 오도록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 정도 거리에서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팔을 펴줍니다. 다시 당겼다가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세요. 여기서 하시면 하부 승모근이 운동에 아주 잘 개입될 거예요. 그리고 후면 삼각근도 아주 잘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이 금방 피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더 나아질 거예요. 이 운동도 2, 3세트,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어깨가 잘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승모근의 그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 3세트. 가능하면 3, 4세트까지 하신 후에 10회씩 반복해 주세요. 조금 피곤해지셨으면 그 다음에 다시 공으로 이 부분 전체를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견갑골 사이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견갑골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승모근 윗부분이 얼마나 이완됐는지 주목해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잘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혈액의 순환이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삶이 새로운 밝은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죠. 너무 과하게 감사하지 마시고 댓글에 적당히 감사해 주세요. 좋은 말 몇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독도 꼭 확인해 보세요. 구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몇 개 눌러주세요. 운동도 하고 부모님도 도와드리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